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2일 신해 네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날 조정의 대신들이 사기를 읽고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으니 슬프도다. 병일에는 사리를 논의하는 데에 날카롭고 국사를 계획하는 데도 있는 계책을 다하여 심지어 모두가 도성을 지키자고 하고 나를 겁쟁이로 기롱하더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사기가 상실되었는가. 마음속으로 근심만 한다. 외적이 저절로 물러갈 것인가. 옛날에 육수부는 애산의 표류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국사를 도모하였는데 오늘날 국사가 비록 절박하다고 하나 위로는 부모와 같은 중국이 있고 또 중국 장수가 중외에 배치되어 있으니 어찌 우리나라가 끝내 일어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의 상사이니 한산에서 전패한 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한 고조는 10번 싸워 9번 패하였으나 끝내 천하를 차지하였으며 팽성 전투에서 50만 군이 항우에게 전멸을 당했어도 한나라 조정 대신들이 이 때문에 사기가 꺾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또한 옛 제왕과 장상들 중에 혹 단기로 도망하여 여러 날 먹지 못하여 죽을 지경에 이른 자도 많았으나 대부분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성공을 거두었다. 내가 비록 불민하기는 하나 중국 장수의 뒤를 따라 동서로 치빙하기를 원할 뿐이요 사민들로 하여금 홀로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신들이 무기력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니 어쨌든 이런 때일수록 여러 가지 처사를 주밀하게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을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삼가 하교를 받더니 성상의 그 분발하신 뜻은 군신들의 위축된 사기를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예 신들은 너무도 감격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도리어 아랫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들은 극히 어리석으나 오늘날의 상황은 나가면 한 번 죽는 것이요 물러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자신을 독려하고 분발함으로써 죽을 땅에서 삶을 찾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들이 외람하게도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중지에 있으면서 계책을 잘못하여 국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망설이며 사기가 저하되어 물음을 받고도 답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의 교지를 받들고 보니 중의 인심이 어느 누가 사기를 도두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대업을 이룬 자는 100번 싸워 100번 패하더라도 지기는 꺾이지 않았었습니다. 성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외적의 환란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신들이 어리석은 탓으로 밝으신 상의 교지를 받들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과 신은 죽게 되면 같이 죽는 것이다. 경들은 별로 실책한 일이 없을 뿐더러 더구나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니 경솔하게 좌절하지 말고 더욱 계획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아휴 뻔뻔한 선조.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2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조집을 사관은 정원으로 이순신을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 전라 충청 삼도 통제사로 권준을 충천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이순신.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주사가 파멸된 이후로 흉적이 진루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 바람에 따라 돛을 달고 곧바로 서해로 향한다면 충청과 경기도 두 도에 며칠 안으로 도달할 것이다.
모름지기 원대한 사례를 가지고 멀리서 관찰하며 파수할 일을 특별히 조치할 것으로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영광 군수 황치성은 인물이 둔하고 게을러 전일 수령으로 있을 때 특별한 성적이 없었습니다. 본군은 부디 다스리기 어렵다고 불리는 것으로 적절한 인재가 아니면 하루도 그 직책에 머무를 수 없으니 채차하고서 명망있고 강직하며 명철하고 근실한 사람을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일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3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황주판관 김지남은 천성이 본래 해이하여 도임한 후로 정사를 하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하리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가정 간사한 일을 자행하며 여러가지 민간에게 침패가 막심하니 온 골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목민하는 직무에 입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뿐만 아니라 본주는 병난을 겪은 뒤에 탕폐함이 더욱 심하고 또한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국군의 왕래가 끊임없으니 만약 근실하고 정념 신중한 사람이 아니면 그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명망 있는 문관을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주사의 실패로 변방의 경비가 매우 위급하여 중의 인심이 조석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료도 하고 고무도 하여 민심을 수습하지 않으면 사계가 점점 좌절되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인데 어제 정원에 내리신 비만기를 보니 상의 의지가 분발하시어 한 번의 실패도 조금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모하여 뒷일을 잘 해보려 하시고 중국 장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기까지 하시었으니 지금이야말로 국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대 기회입니다. 모든 혈기를 가진 자라면 누군들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이러한 상교의 뜻으로 특별히 그를 만들어 중회에 효유하여 흩어진 인심을 다시 합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일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호남의 사세가 위급하니 그곳의 감사를 엄밀히 가리지 않을 수 없다. 박홍로는 중병이 있어 언관의 탄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 점을 스스로 말하였다. 이런 때는 특별한 재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중병이 있는 자이겠는가? 이를 낭패시킬 우려가 있으니 속히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춘추관이 아뢰기를 상께서 실록을 등사하는 일을 겸 춘추관은 신명으로 하라고 이미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관원이 많으면 그들을 대우하는데 경비가 매우 많이 소요할 것이니 우선 5명만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등수하게 하고 천천히 실정을 살피면서 적절하게 증원 파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중국의 장수를 접대하는 것은 그 예가 매우 엄중하여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유격의 등의 장관이 서울에 들어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어도 아직 서로 만나지 못하였고 양경리의 차관 장중군도 접대가 너무 소홀하였으며 유천질에게도 한 번도 별도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광화문 앞에서 여러 장수를 접대할 때 그 절차를 오가며 물어서 결정한 뒤에 거동하셔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먼저 막차에 나가서 종일토록 기다렸고 끝내 도독이 사람을 보내 맞아오게 한 다음에야 두 장관이 해가 저물 무렵에 도착하여 겨우 상견례를 치르게 하였으니 채모가 두서가 없어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정원은 후수를 담당하는 집이 있으니 대체로 중국 장수를 접대할 때 일마다 복주하여 미진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도 정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날씨가 너무 덥다느니 땅이 젖었다느니 생각해보지 않았다느니 하는 이유로 핑계하여 중국의 여러 장관들로 하여금 모두 불만의 뜻을 갖게 하였습니다. 전후로 불찰한 과실이 매우 크니 색승지를 추구하소서. 그리고 오늘 오후 유격을 접견할 때 상께서 정운으로 하여금 살펴서 알리도록 하였는데 정운은 땅이 젖어 접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할 것을 청하였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속히 접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중국 장수는 오늘 접견하고자 했으나 이미 명일로 정하였고 오늘은 해가 저물어 거행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진시에서 40까지 햇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주사가 이미 폐몰되어 오늘의 영세는 수로를 막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앞으로 적선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인데 만약 곧장 서쪽 길로 향하여 우리의 배후를 단절시킨다면 사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외적은 매우 교활하고 용병에도 능하니 오늘날의 형세는 임진영과는 다르다. 경들은 충분히 생각하여 차질없이 조처하라. 중국의 수군 3,000명으로는 도저히 1,000척이 넘는 적선에 대항하기 어려우니 수병이 많아야 할 것 같다고 경리에게 요청하여 바닷길을 지킬 계획을 아우러 속히 의계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 하기를 통제사 원균이 치부한 내용에 의하면 수군을 몇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 내보내어 오가는 길을 삼도 수사와 함께 회의하였더니 수사들이 반드시 패물할 시기를 분명히 알고서는 부산과 절영도를 왕래할 수 없다. 장수가 밖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어리석고 용렬한 통제사로서는 어떻게 처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곧 제의장들이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용서하기 어려우니 조정해서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서장을 사책에 상세히 기록해 두라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상이 우유격의 사처에 가서 접견례를 행하였다. 이름은 우백영이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마참장 마구이다. 사체에 가서 접견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이헌국을 공조판서로 이기를 지돈영 부사로 노직을 병조 참판으로 황신을 전라도 관찰사로 박홍로를 첨지 중추부사로 김억추를 전라 우도 수사로 이성을 함경북도 평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송언신이 치게 하였다. 도내 여러 고을에 황중이 크게 번성하여 화곡이 모두 손상되었으므로 출수할 가망이 없습니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상이 장중군의 사체에 가서 접견례를 행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상이 이어 16역의 사체가 접견례를 행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6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상은 또 양참장의 사체에 가서 접견례를 행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6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낮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6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7월 21일에 성첩한 도원수 권율의 서장에 아래기를 신의 군관인 최영길이 한산도에서 지금에야 비로소 나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원균이 사지를 벗어나 진주로 향하면서 말하기를
사령에 도착한 대선 18척과 전라선 20척은 본도에 산재해 있고 한산에 머물러 있던 군관 남녀, 군기와 여러 곳에서 모여든 잡선 등을 남김없이 창선도에 집합시켜 놓았으며 군량 1만 여석은 일시에 운반하지 못하여 덜어내어 불태웠고 격군은 도망하다 패배한 배는 모두 육지에 가까운 곳에 정박시켰으므로 사망자는 많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최영기를 곧이어 올려보내겠습니다. 이순신에게 흩어져 도망한 배를 수습하도록 사량으로 들여보내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서 진입표를 배송하였다. 삼전이 화재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우승지 우준민에게 전교하기라. 옛날에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산천에 기도하였으니 감통하는 이 이치를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옛날에 주무왕이 주를 정벌할 적에 산천에 제사늘이 있었고 진나라 부견이 중국에 진입할 적에도 역시 산천에 기도한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별난 추호와 환도한 뒤에 산천에 제사 지냈다. 지금 흉적이 다시 우리나라로 쳐들어와 그 세력이 매우 크니 고사에 따라 종묘사직과 산천에 두루 고하는 일을 의계하도록 예조에 말하라. 무왕이 산천에 제사한 일은 서경 무성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사실이 확실하면 그대로 정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을 삭제할 일을 승진은 살펴서 하라 하였는데 예조가 회개하기를. 종묘사직과 산천에 두루 제사하고 기도하는 일은 상교가 지당하니 속히 택일하여 거행해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팔도의 명상과 대천에도 지난 해의 예에 따라 향축을 내려 보내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되 반드시 제기를 정결히 하고 지성을 다하여 취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르기를 경상 우도 별장 항병련은 황해도 문화 사람으로서 군관을 잡아난 지 이미 2년이 지났는데도 본연에서 항상 탈이 있다고 보고하여 병련과 혐의가 있다느니 가려맞아 부상당했다느니 말에서 떨어졌다느니 하는 구실로 번번이 저지하고 끝내 보내지 않았으니 국사를 생각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 부정하게 감싼 죄가 큽니다. 문화현령을 파직하소서. 북청 현감 김원록은 사람됨이 허술하여 영문의 중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차 시대 본부는 누차 적합하지 않은 자가 역임함으로 인하여 당패가 매우 심해 장차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니 명망 있는 문관을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주사가 폐몰된 지 이미 10여일이 지났는데도 해양에 대한 사정을 알아볼 길이 없어 막연합니다. 당초에 폐몰된 곡절과 장수와 군졸의 생사, 배와 기계의 유무, 그리고 한산도에 있는 군량과 사민의 처치, 삼도 주사를 얼마나 수습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군조를 재편성하지 않아 군사 형편이 매우 빈약하므로 모두 의구심을 품고 있으니 선유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시종신 한 사람을 시급히 달려가게 하여 한편으로 변방의 사정을 염탐하고 한편으로는 군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이 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송일을 시강원 사스로 윤탁을 병조 주화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7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밤 2경에서 5경까지 사방에 안개가 끼이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배덕현감 노세주는 위인이 용렬할 뿐 아니라 그를 전혀 알지 못하여 모든 정사를 하리에 위임하고 재물을 끝없이 징수함으로 온 고을의 원성이 자자하니 파직하소서. 정국하는 일은 매우 엄죽하니 일각도 늦출 수가 없는데 전일 죄인 안국을 취국할 때 대신 매 금부 당상 양사는 일제히 다 모였는데 승지가 제때 참석하지 않아 반역 대제를 즉시 출국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론이 놀라워하니 색승지를 채차
또 승지도 승정원의 장관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아우러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른대로 하고 승지도 모두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상이 유장군 이름은 유천지일이인데 소안차를 중군이었다. 사처에 가서 접견례를 행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 저는 본시 관직이 낮은 사람으로서 국왕께서 왕림하실 것을 감히 바라지도 못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국왕께 수고름을 끼쳐드리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자리에 나아가 다리를 행하고 이르기를 땡겨서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형편없이 잔파되어 대인을 접대하는 모든 절차를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해 매우 부끄럽소 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이곳에 온 후로 융성하신 은혜를 많이 입었으므로 진작에 사례의 말씀을 올리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왕림해 주셨으니 비천한 식견이나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도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모름지기 궁성을 건축하여 굳게 지킬 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도 성 밖에 있어 매우 불편하니 성 안으로 조속히 옮기도록 하소서. 만약 불의의 변이 일어나면 다급한 때 용도를 어찌하려 하십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처럼 분부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하오 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이곳에도 반드시 고명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 계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제 어리석은 속인 이와 같아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주례를 행하면서 상이 배신이 잔을 돌릴 것을 요청하니 중군이 승낙하였다. 이에 행형조 판서 김명원이 한 잔을 권한 뒤에 중군이 그치기를 청하니 상이 승낙하고 이어 조하상에서 잔을 돌렸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가 패말하여 수로에 대한 일들이 매우 염려되어 중심부의 여러 곳을 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인께서 소대인께 품덜하여 오고 있는 수병을 독촉하여 방어에 전병하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요 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이미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가 많은 수를 대적할 수는 없는 일이니 기묘한 곳마다 굳게 지키면서 승산 없는 싸움은 하지 말도록 하시고 천병이 많이 집합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자 중군이 말하기를 이렇게 찾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물을까지 내리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니 상이 읍하고 파회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권율이 올린 서장은 다음과 같다. 진주 목사 나정은의 치부에 신 출신 정사헌과 이맹 등이 조사가 괴멸되었다고 진고한 내용에 의하여 통제사는 견내랑에서 하륙하였는데 무수한 적의 무리가 추적하였으나 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전라 우수사, 충청수사, 조방장 배흥리, 안세희, 가리포 첨사 이응표, 한평현감 손경지, 별장 유해 등은 혹 피살되었거나 익사하였고 그 나머지도 사망한 자가 부지기수이다. 경상 우수사 옥포 영등 안굴의 만호 및 기타 선박 7척이 한산도로 향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장급 이상의 여러 장수들이 이와 같이 다수가 죽음을 당했으니 매우 참혹한 일입니다. 도채찰사 회송 문에는 배흥립 등의 생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여 만약 생존자가 있으며 전라 좌우 수사와 충청 수영의 가장으로 자정하여 부임토록 하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정사헌의 진고 내용과 같다면 가정으로 차정하여 보낼 사람이 없고 양남에는 지금 한산직에 있는 자들도 차정하여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사태가 이와 시급한데도 적절하게 처치할 방도를 세울 수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조정에서 시급히 조치하소서.